번째 시간으로 알아볼 것은 학교에 있는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일단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고, 네.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고,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은 더 적으신데 이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죠.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물품선정위원회 많은 학교는 거의 1억도 있을 거고, 예. 또 선풍기를 구매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도 있을 텐데, 예. 이것을 결정하는 게 교장도 아니고 물품선정위원회라고 한다면 그 물품선정위원회를 누가 선정하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네. 그 지침에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적혀 있고요. 네. 그 지침에 누가 위원을 선정한다라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장이 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학교 행정실은? 그 지침에 명확하게 써져 있는 거 하나는 네. 교장은 배제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빠지면 그 다음에 누가 판단을 하죠? 교감?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하라는 말이 없으면, 네. 반대로 읽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운영위원장이 선언을 하는 순간서부터가 운영위원장의 권한이 됩니다. 그랬군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운영위원장도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물론 학교 학운위원장이 이제 학부모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바쁘죠. 그러니까 가끔 학교에 가는데 사실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학교에 현재 어쨌든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물품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어쨌든 물품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학교 운영위원장이 안 했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많은 학교들이 주어가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지침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누구를 부를 거냐, 어떤 비율로 나눠서 배치를 할 거냐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소수의 학교는 네. 선생님으로만 구성하기도 합니다. 예? 규정에 아무 비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학교들은 네. 학부모 한두 분을 개인적으로 연락합니다. 담당 선생님.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학교는 예. 학부모회에 연락을 해서 네. 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하나 빠진 게 누구죠? 학교 운영위원. 아니요. 해죠? 학생이요. 학생. 예. 네. 집에 컴퓨터 쓰신가요? 예. 컴퓨터를 아버님이 더 잘하세요? 애가 더 잘하세요? 애가 더 잘 알죠. 컴퓨터 살 때 애가 더 잘할까요? 아빠가 더 잘할까요? 애가 더 잘 알죠. 그러면 학교에서 컴퓨터를 살 때 누구를 불러야죠? 애를 불러야죠. 그치. 근데 애가 빠졌어요. 네. 여기서부터 불신이 쌓이는 거죠. 애가 없다고 해서 나쁜 컴퓨터를 살까요? 전혀 아닙니다.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돈 주고 그냥 그런 걸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물품선정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건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네. 구성원이 서로 즐거우라고 하는 일인데, 네.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나씩 빼내가는 거죠, 절차를.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뺄 수 있도록. 필요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하면 빼다라는 걸 누가 판단하죠? 교장 선생님은 일단 빠지라고 돼 있죠. 네. 학부모들한테는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죠. 네. 학생들은 알 길이 없죠. 네.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해도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산교육 포럼에서 지금 뭐 행정분과위원장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이런 행정 처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많은 학교가 이게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표준적인 방법은 네. 4월달 초 내지는 3월달 말에 열리는 첫 운영위원회에서 네. 1년치 예산이 이미 결정된 상태로 회의를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년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예, 2월 달에 다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 된 3월 말 4월 초 첫 원래 회의에서 네. 올해 물품 구매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네.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운영위원장이 학교 행정실에 보고를 요청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학군위원장이 그 말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 말을 하면 1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운위의 심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권한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말을 안 하면 학교 측 교원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7월이죠. 예. 그럼 이렇게 7월이 돼서도 뭐 학군위를 열어서 임시로라도 이것을 그러면 학군위원장이 이거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물품 구매를 하는 시기는 굉장히 학기 중에도 많이 벌어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다못해 선풍기를 달아도 교실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물품 구매는 7월 달에 물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8월 방학 중에 그와 관련된 배치를 하던 공사를 하던 설치를 하던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이 물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학군위원장님들에게 이번 7월에 방학 시작하기 전에 임시 학군위를 개최를 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학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죠. 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교장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 그런 나머지 절차들은 매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물건을 학교가 구매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물품선정위원회가 매달이든 뭐 어떤 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가 이제 열리겠습니다. 예. 너무 간단하네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많은 학교들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나마 소수의 학교들은 얘기를 하는데 물품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많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보기가 1번, 2번, 3번이 올라와 있고 네.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례 많죠. 네. 잘못됐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는 이 1, 2, 3번을 모집하기 전에 어떤 물품을 구매할 건지 어떤 성능의 것들을 구매할 건지 네. 그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도록 지침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선풍기를 사면 네. 날개가 얼마나 걸 살 건지 네. 어떤 기능을 달린 걸 살 건지 이걸 누가 결정하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생략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절차로 살까? 네. 그 조달청에서 산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조달청에서 사는 게 싼가요? 아니면 쿠팡에서 사는 게 싼가요? 쿠팡에서 사는 게 당연히 싸죠. 예. 그럼 그거를 누가 결정하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예. 근데 그러면 가격이 남으면 이런 네. 공무원사에서는 왜 그거를 뭐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반납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네.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매할 때가 있고요. 그 물건을 사라고 상급기관에서 목적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도 두 가지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자, 학교 예산은 절감하면 학교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목적 예산으로 내려온 건 거기서 절감을 하면 절감된 돈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반납합니다. 네.
그럼 그게 어느 돈이냐에 따라서 학교 예산이면 같은 제품을 싸게 사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고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돈이면 네. 그 돈으로 최고로 좋은 사양의 제품을 사야 돼요. 그렇죠. 가끔 학교에 가보면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컴퓨터를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싸게 줬는데 사양은 왜 별 볼 일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결국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거고, 그런 물품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서포트를 잘 못해주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오해를 났는데요. 네. 선생님들이 입찰과 관련된 교육 연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연수 과정 중엔 입찰과 관련된 연수가 없습니다. 네. 행정실장님은 맞죠. 근데 행정실장님은 또 반대로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죠. 그럼 둘이서 손을 잡고서 이 문제를 풀면 좋은데 네. 현실은 서로 바쁘니까 상대방 쪽에 알아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서로 일을 쉽게 해야 되니까 서로 최소한만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들이 그냥 큰 고민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유가 되죠.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의 역할은 아까 학부모회가 물품선정위원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그거 답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운영위원회가 물품선정위원을 선정을 해야 네.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겠죠. 학부모가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받죠? 누가 임명을 하죠? 네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운영위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학교의 공식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이 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학부모회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부모회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아까 행정실에 가보면 어떤 있을 서식에다가 서식에다가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겠네요. 예. 그래서 학부모회랑 운영위원회가 좀 유기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건데요. 네. 운영위원들 두세 분, 많아야 한 5분 정도 되는 학부모들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락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 관련된 거를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땐 학부모회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이거를 교직원들과 함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쳐주는 거고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가다 보면 위원님, 이렇게 가다 보면 학교가 혁신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조금 더 많이 나가 보면요. 네. 아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비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선생님들은 왜 들어와 있으셔야 되죠? 선생님 없이 하면 안 되나요? 네. 됩니다. 규정상 문제가 없어요. 행정실장님은 꼭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게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최소한 간사나 실무 책임자로서. 근데 선생님이 꼭 들어오셔야 될 사유는 없어요. 규정상. 그러면 그 분야에 만약 전문가가 있다면, 학교에서 많이 하는 공사 중에 하나가 도장공사죠. 색깔 칠하는 거. 페인트요. 네. 네. 방수공사도 하죠. 네. 물론 물품선정위원회는 아니지만 그거를 선생님이 지휘 감독을 하면 도장공사가 잘 될까요? 그럴 리 없겠죠. 학부모가 지휘 감독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인생에서 도장공사, 방수공사를 볼 일이 없으니까. 학부모라면 좀 더 꼼꼼히 보진 않을까요? 학교 규모만 적정하다라면 학부모회로 쫙 뿌렸을 때 도장공사 한 번 해본 분들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 그분들한테 몇 가지 팁만 배우면 돼요.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거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가야죠?
학부모회가 그런 걸 나서 주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그거를 절차적 흥결이 없게 백업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학부모회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또 각종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적절하게 그런 전문가들이 학교에는 뭐 많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고 이게 유기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예. 학교의 어떤 좀 뭐죠 물품 구매에서 좀 절약을 해서 예. 그 남은 돈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물품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 뭐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아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돈은 다 써야 되고 물건을 더 좋은 걸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에 그 입찰 과정에서 그것과 유사한 것들에 대한 물품도 같이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네.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치죠. 컴퓨터를 구매할 돈이 온 겁니다. 입찰을 낼 때 네. 우리 학교에 프린터가 부족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입찰을 내면 되느냐? 네. 입찰을 공고 규격서를 만들 때 컴퓨터는 10대, 이건 유상, 프린터는 저가로 무상 제공해 줄 뿐. 오. 이거를 조건에 걸을 수가 있어요. 입찰 단계에서 걸으면 합법이고요. 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 우리 프린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아. 그래서 그 공고 낼 때 추가 사항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고 무상을 언급을 하고 네. 그거를 조건으로 걸고 입찰을 하면 합법입니다. 혹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3D 프린터 가격이 아마도 예전 기억인데요. 7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이런 게 한두 대라도 학교 내에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을 텐데 그 물품을 절약해서 더 나은 뭔가도 살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네. 근데 그걸 할 땐 꼭 입찰 시점, 공고문을 내는 시점에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 아, 따로따로는 아니고. 예. 근데 많은 학교가 입찰 공고문이 나가고 네. 업체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네. 1, 2, 3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할 시기는 놓친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아까 선풍기 사는 게 만약에 한 3천만 원이었다라고 가정하고 3천만 원 중에 어떻게 뭐 저렴하게 사다 보니까 한 2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 1천만 원이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공고를 어떻게 같이 낼 수 있죠? 그거는 업체한테 네. 선정하는 그 기준을 네. 처음에 모여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선풍기 100대를 산다. 아. 100대를 사면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릅니다. 네네. 입찰 조건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풍기 100대는 의무사항.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탠드형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뭐 냉풍기라든가 네네. 이런 거는 그 평가 기준에 많이 가져올수록 같죠. 예. 아주 이렇게 중요한 해서 포인트네요. 입찰을 걸면 네. 자기네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가 물품을 제공을 하겠죠. 같은 돈 안에서. 네네. 그러니까 평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물품선정위원회를 가보면 항상 1, 2, 3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학부모위원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 물품선정 공고는 무효화시키고 네.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몇 년 동안을 이런 걸 하셨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시면 9년 걸리시고요. 네. 저희랑 같이 하시면 2년 반 보증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좀 더 민주화되고, 그죠? 좀 더 건강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